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인포맥스 자본시장부 이수용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유명하신 존리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최근에 시장 보면은 국내 주식도 되게 막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오르고, 미국에서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막 게임스톱이나 이런 AMC 같은 그런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들 위주로 등락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막 이런 통계 같은 거 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되게 많이 사고 팔고 하면서 이득을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되게 항상 예전부터 바이앤홀드, 그러니까 사두고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투자 마인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런 장세에서 좀 어떻게 투자 마인드를 새롭게 세팅하려면 좀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요새는 주식에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근본적인 왜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네네. 딱 한 가지예요. 노후 준비. 노후 준비. 예. 그러니까 만약에 30대 계신 분이 이제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 한 건 네네.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네네. 그거를 막 단기간에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욕심을 내고 막 네네. 부러워하고 네네. 막 수익률 매일매일 체크하고 네네.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건 투자가 아니고 이제 네네. 보통 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그렇죠. 번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워요. 네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네. 굉장히 큰 뒤처지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는 50% 벌었다, 100% 벌었다. 네네.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마라톤이에요. 네네. 그럼 내가 30년 후에 경제 독립을 위한 건 노후 준비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나는 네네. 꾸준히 투자하고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계속 사고 네네. 갖고 싶은 펀드를 투자하고. 네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 얘기를 해요. 나는 20% 벌었다, 30%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왜냐면 마라톤 뛰는데 100m 달리기 나는 몇 초에 끊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네, 그쵸. 그렇게 하면 또 지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의 10% 아니면 월급의 20% 꾸준하게 나는 이제 나는 무조건 펀드에 먼저 투자라고 그래요. 네네. 연금저축펀드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하지 않고 네네. 막 한두 종목에 막 너무 과하게 막 빚을 내서 투자하고 네네.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실패할 확률이 커요. 대표님께서도 되게 오래전부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오신 만큼 이게 복리 효과의 마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라는 건 그거예요.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건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업의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씩 늘어난다든가, 네네. 그러면 계속 그 회사가 10%씩 그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네네. 그 자체가 복리 효과예요. 그러면 주식 가격은 거기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떤 회사가 매출액이 만약에 1조였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조 1000억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조 1100억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 10년 후에 보면 복리가 굉장히 커지게 돼 있죠. 그럼 그 회사 매출액이 네네. 3배가 될 수도 있고 5배가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주식 가격도 거기에 수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명한 72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72를 수익률로 나누면은 원금의 2배가 되는 그 기준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거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초기보다 한 나이 50세 이후부터 이렇게 수익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저도 좀 그거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그렇죠. 그게 하려고. 복리의 네네. 마법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돈으로 느껴지는데 네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네네. 그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에요. 투자 아이디어는 혹시 어디서 얻으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에서 처음엔 액티브냐, 패시브냐. 네네. 그래서 액티브는 어떤 좋은 회사를 고르려고 좀 액티브하게 하는 거죠. 네네. 근데 패시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ETF라든가 네네. 아니 지수를 지수에 뭐라 그럴까 연동되는 네네. 그런 펀드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액티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액티브 펀드. 네, 네네. 그러니까 ETF에 돈이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동안.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게 ETF 하는데 ETF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 ETF가 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근데 ETF는 뭐냐면 어떤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그 인덱스 자체를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네. 뭐 전기자동차다 그럼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주식 전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갖고 싶지 않은 회사들이 많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액티브 중에서 이제 바텀업이라는 스타일이 있고 탑다운이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네. 그 탑다운은 뭐냐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그 미리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건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실어야 되겠다. 네네. 또 헬스케어는 뭐 7% 실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한 다음에 그 안에 네네. 내 이제 회사를 골라서 집어넣는 게 이제 탑다운이에요. 네네. 근데 바텀업은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먼저 고르는 거예요. 인더스트리에 상관없이. 네네. 내가 삼성전자도 사고 싶고, 뭐 카카오도 사고 싶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하나하나의 비중을 넣었더니 그걸 모아보니까 이 헬스케어는 5%가 되더라. 네네. 전기전자는 뭐 10%가 되더라. 네네. 그게 이제 바텀업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다른 거죠. 네네. 근데 우리는 액티브 그 중에서도 바텀업 스타일이에요. 지수 자체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시장을 이기기 위한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스스로 선정하기엔 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네. 펀드를 하는 거죠. 간접 투자로 이렇게 그럼요. 맡겨서. 그리고 이제 네네. 저는 펀드부터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네네. 자기 퇴직연금이 주식 비중이 얼마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네. 되게 이제 직장인들이 자기 퇴직연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내 주식 비중이 얼마인가. 형편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가 네네. 그 주식 비중이 2.7%래요.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렇죠. 2.7. 내 퇴직연금이 주식 비중이 2.7%밖에 없다는 거는 네네.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부터 손질을 해야 되고 네네. 또 하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으니까 네네. 그 세금이 혜택이 있으니까 네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식형 펀드에 집어넣어야 되고 네네. 그걸 다 한 다음에 그래서 돈이 나오면 이제 개별 주식하는 게 좋은 그다음에 거죠. 개별 주식. 왜냐하면 네네. 그 펀드는 작은 돈으로 가능하거든요. 네네. 오늘 10,000원도 가능하고 네네. 10만 원도 가능하고 5만 원도 가능하고. 근데 주식은 분산할 수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돈을 모아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그렇죠. 필요가 없거든. 내가 오늘 커피 안 마신든 네네. 내가 뭐 옷을 백화점에서 살 것을 뭐 네. 시장 가서 산다든가 그 차익 가지고 내가 펀드에 투자하겠다. 네. 훨씬 유리하죠. 종목을 고를 때 활용하시는 지표나 정보 이런 거 좀 지표는 있으신가요? 다 똑같아요. 어느 펀드 매니저나 네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퍼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프라이스 투 북이 있고 네네. EV 에비타가 있고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네네. 정말 어려운 거는 네네.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될 건가 되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게 예술이에요. 그렇죠.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죠. 네네.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지금 호황인데 네. 5년 후에도 호황일까? 그 다음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네네. 온갖 변수가 다 있죠. 화장품.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국 화장품 사갔는데 네네. 계속 사갈 건가? 그것도 변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에 있는 그런 퍼가 10이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그거는 지금의 얘기고 네네. 이 회사가 만약에 앞으로 매출액이 30%씩 늘어난다 그러면 그 만약에 퍼가 10이면 무지무지 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측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 경험. 또 그 회사의 그동안 히스토리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그 여러 가지 그래서 경영진의 자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네네. 이 경영진이 얼마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가 그 다음에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 네네.
그다음에 얼마큼 투명성이 있는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네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경영진의 자질이다. 그거 보고 그다음에 그런 숫자적인 거는 네네.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네. 얼마큼 독점력이 있는지. 시장 지배력. 그렇죠. 독점력이 네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엔트리 베리어라고 그러죠. 진입 장벽이 얼마큼 높으냐. 네네. 아무나 막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아, 그 회사가 그렇죠. 갖고 있는 지분도 그 그렇게 되고. 독점력이 줄어들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브랜드 네임이 중요하죠. 그 똑같은 물건인데도 이 회사가 만들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든가. 네네.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네네. 망하지 않을 만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거 봐야 되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 게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 거를 걱정을 해요. 아, 매도 시점을 이제. 매도 시점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네네. 주식은 안 파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매스컴에서 이런 거가 너무 단기적인 걸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주식을 사자마자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파는 게 좋을까. 막 20%만 벌면은 그냥 막 도망가고 싶고. 네네. 근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지금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지금 10년, 20년 전에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지금 CEO도 바뀌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저희가 뭐 당장 뭐 1년, 5년, 10년 미래를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이 종목의 주식을 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럼 이거에 대한 매도 시점을 정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오죠. 그거는 그럼 매도를 언제- 그러니까 네네. 매도를 사람들은 언제 하냐면 네네. 나 30% 벌었으니까 매도를 해요. 네네. 나는 100% 벌었으니까 매도하고 네네. 가격을 보고 사고 가격을 보고 팔아요. 네네. 그건 이제 도박이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펀드를 운영할 때 펀드 매니저 당시에는 네네. 뭐 포항제철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었죠. 네네. 근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 왜 없을까? 더 좋은데 기업이 많았고 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이제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철강 수요가 네네. 이제 그 정점에 다다른 거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네네. 철강 건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파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뭐 3배를 벌었으니까 2배를 벌었으니까 파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근데 그 기업이 팔 때가 온 거예요. 더 이상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졌다든가 네네. 아니면 더 좋은 대상이 나타났다든가 장기 투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코닥은 어떻게 되냐? 코닥은 완전히 날아갔는데 코닥은 벌어서 많이 돈 벌었죠. 네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더 이상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름의 수요가 없어질 거를 아니까 네네. 코닥 다 파는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그렇게 제가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에 이제 반박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러면 저거 샀으면 망했지 않냐, 뭐. 근데 그런 이제 팔 때가 팔 이유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인더스트리가 다른 데가 더 네네. 돈을 쉽게 벌려든가.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펀드들이 우리도 갖고 있지만 그런 이제 옮겨가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장기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쵸. 그거하고 좀 사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논리적으로 저기 망하는 회사를 자꾸 얘기를 해요. 네네. 자기 투자는 계속 유지하되 시장 상황이나 뭐 산업 변화에 맞춰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정하고. 계속 돈을 잘 번다 그러면 네네. 100년 이고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세상이 변하게 되고 경쟁자도 생기다 보니까 네네. 이 회사가 더 이상 옛날처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죠 이미.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려면 이쪽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네네. 그럼 이걸 팔고 그걸로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그걸 턴오버라고 그래요. 펀드가 1년에 사고 파는 그 비율. 네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할 때는 20%가 안 넘었어요.
그게는 뭐냐면 한 번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5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턴오버라는 게 이 종목을 펀드에서 종목을 얼마나 자주 바꿨는지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네. 평균 그런 홀딩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한 번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몇 년 정도 갖고 네네. 있나. 그래서 20%라는 건 적어도 5년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경우 10년 갖고 있고 어떤 경우는 2년 갖고 있는 거고 네. 평균으로 5년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을 비교했을 때 좀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거는 어느 게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의 어떤 성향이죠. 네네. 나는 근데 한국 주식에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이유는 네네. 한국 시장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장이었다 얘기하고 네네.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90%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2%밖에 안 되는 너무 좋은 시장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돈이 계속 들어올. 돈은 여지가- 지금 이만큼 쌓여 있어요. 네네. 퇴직연금이 몇백 조 있죠. 네네. 또 사람들 전부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네. 그 대기 자금이라 그럴까 주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 추천하실 만한 책이나 정보를 얻는 채널 이런 건 좀. 아니 내 책 있죠. 그 왜 주식인가 하고. 네네. 근데 아, 책을 봐가서 그 하는 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네. 그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책은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잖아요. 장기 투자해야 된다. 네네네. 기업에 뭘 보고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실제로 나오면 네네. 내가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시간이 없죠. 전 세계에 있는 뭐 10,000개가 넘는 회사를 내가 어떻게 골라요? 종목 분석하기도 좀 시간이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네네. 그걸 자꾸 나 혼자 공부해서 하겠다 그러는 거는 네네.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퇴직연금 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네네. 그것부터 주식 투자해야 되고 또 연금저축펀드라는 거 그것도 세금 혜택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그쵸. 그거 하고 근데 그거를 다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급하게 네네. 주위에 누가 100% 벌었대더라 누가 뭐 맞아요. 20% 벌었대더라가 이제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죠. 이건 마라톤이에요. 노후 준비하는 건. 마라톤인데 그 노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네네. 주식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간단한 그 진리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서 빨리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게 그래서 게임스타 같은 게 좋은 예예요. 맞아요.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크죠.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예의 하나예요. 근데 그쵸. 그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뭐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좀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다. 대표님 뭐 투자 철학에 맞게 잘 자금 운영하시는 뭐 몇 분 계시죠. 뭐 어떤- 저기 뭐 주식 노부도 계시고 뭐 강반철 씨도 있고 네네. 그런 이제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몇 분이 저 같은 이제 투자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네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고 네네. 얘기해. 특히 이제 리딩방이라든가 그런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TV에 나와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뭐 종목을 가르쳐 주겠다.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절대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죠.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주식을 가지고 어떤 펀드 매니저 팔고 어떤 펀드 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똑같으면은 왜 다 같이 사거나 다 같이 팔아야지 왜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에는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네네. 자기 철학이고 철학대로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때 손해 보고 어떤 때 이익 보는 것뿐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투자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워런 버핏이 왜 부자가 됐을까? 그 철학을 가지고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잖아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투자는. 그리고 좋은 기업을 골랐을 때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이 기업은 엄청나게
그 좋은 기업이구나. 네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쉽게 벌고. 네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식 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네. 그럼 돈은 그 사람들이 벌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자기가 벌려고 그러죠. 샀다 팔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그 주식에 투자하는 기본 의미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해도가 낮은 거죠.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대표님. 뭐, 감사합니다. 네, 네.